뭐였는데? 네네. 메뉴 고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저 이제 슬슬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아, 얼마나 지났죠? 2시간이요. 이거 고르느라 지금 2시간이 지난 거군요. 남의 돈 쓰는 게 원래 좀 힘들죠. 네, 하긴 뭐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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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죠. 그래도 우리 조금 오래 걸리긴 하네요. 아, 그러게요. 좀 오래 그쵸. 걸리긴 하네요. 근데 그럼 그냥 따로 시켜 먹으면 되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하나하나씩 따로 시키면은 정산할 때도 힘들고 시간도 아무래도 애매하니까요. 네네 맞아요. 네네. 시간도 제각각이라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네 그게 크죠. 맞습니다. 네, 그쵸. 네. 그럼 일단 메뉴 계속 한번 좀 볼까요?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뭘 시켜도 하나씩 다 걸리긴 하네요. 사실 먹을 만한 게 별로 없기도 하고. 저희 그니까 지금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그냥 짱게 시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짱깨라는 말은 좀 안 좋은 말인데. 아, 진짜요? 저 안 좋은 말인지 몰랐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썼어가지고. 그 중국 비하 뭐 그런 거거든요. 죄송해요. 아 아니에요.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죠. 저희가 뭐 중국인은 아니니까. 중국 분들한테 죄송하네요.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뭐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 어원도 여러 가지 설이 있거든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중국인 노예들을 청국노라고 해서 찬코로라고 부르던 게 변했다는 설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식당에서 이제 금고를 관리하는 사장을 중국어로 장괴라고 하는데 이걸 짜장면 같은 승진이 휴지. 아니 승진이 괜찮아요. 휴지 좀 네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먼저 닦으세요. 아 괜찮아요. 저 이렇게 뭐 많이 젖으신 거 아니요. 저 피부 건성이라 가지고 괜찮아요. 아무튼 그러면 자장면 시켜 먹을까요? 저 아까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다고 했었는데. 혹시 그럼 밀가루를 빼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짜장면에 밀가루를요? 어... 짜장면에 밀가루가 빠지는 거면 면이 빠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짜장면에 면이 빠지면 짜장만 오는 거겠네요? 네, 짜장만 오겠네요. 그럼 안 되겠네요. 아무래도 영민님은 그럼 고기를 아예 못 먹는 그런... 네. 계속 얘기했었는데.
아 죄송해요. 제가 뭐 화나게 했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아유 화난 건 아닌데. 아 진짜 죄송해요. 제가 뭘 몰라서. 아니에요 화난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아 그럼 그 볶음밥 어떤가요? 쌀이니까. 제가 실은 점심에 밥 종류를 먹고 와서. 저도 사실 전 볶음밥 먹고 왔어요. 아 네. 저 근데 승재님은 그 말을 한 번도 안 하셔서. 아, 뭐 별다른 의견 같은 건 없으세요? 할 말이라든가 저는 그 며칠 전에 서울대공원 거기 갔었는데 거기서 밥도 먹고 동물들도 보고 하면서 힐링하고 있었는데 거기 그 개미 그 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그 혀가 진짜 길고 이마가 너무 넓어서 그 친누나가 저 닮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진을 검색해서 찾아보다가 귀엽게 생겨서 요즘 그 개미 그 할기에 빠져 네. 개미 할게 좋죠. 예. 네. 좋아요. 그쵸? 개미 멋있죠? 좋아요. 멋있죠? 좋아요. 귀엽죠. 저기 그럼 이럴 바엔 그냥 각자 따로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아 이거 시간차 때문에 음식 제일 먼저 온 사람이랑 나중에 온 사람 하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요. 똑같은 곳에서 각자 따로 음식을 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아니 근데 무슨 논의를 2시간씩이나 해요. 혹시 화나신 건가요? 아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죄송해요. 저기 잠깐 화장 그 실 좀. 네, 다녀오세요. 근데 그 고기 안 들어가고 밀가루 안 들어간 메뉴가 있을까요? 저 때문에 좀 죄송하네요. 아니요. 그 저도 밀가루 알레르기 있고 예, 규민 씨도 지금 검증된 데 아니면은 민감하시니까. 네, 그쵸. 일단 승재님 오시면 다시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럴까요? 근데 승재님 오셔도 어차피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그렇다고 승재님 없이 정하는 건 좀 소외시키는 거니까. 그쵸, 그렇긴 하죠. 그 승진님은 여기 고기 없고 밀가루 안 들어간 것 중에서 뭐 드시고 싶으신 거 없으세요? 저는 그럼 여기 비건 그 빠에야. 이건 근데 그 빠에야는 원래 해산물이 안 들어가면 빠에야가 아니지 않나요? 좀 맛이 안 나지 않으려나? 아, 그 빠에야는 원래 해산물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건 빠에야 대 마리스코고 원조는 빠에야 대 발렌시아나가 원조거든요. 자, 그래서 이 푸시 고기를 베이스로 해서 밥을 같이 볶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먹는 게 빠에야. 뭘 달리고.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어휴, 이 앞에 좀 놀라셨어. 닦아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아무튼 그럼 규민 씨는 비건 빠에야는 괜찮으신 거죠? 아니요, 별로 맛 없을 것 같은데. 저 진짜 이렇게 가다간 아무것도 못 정할 것 같아요. 아직 회의 시작도 안 했는데 이 문제로 2시간이나 지났고 어쨌든 써야 되는 식비가 있으니까 뭐라도 골라서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시켜야죠. 아니 근데 영미님은 비건이셔서 고기 못 드시고 또 영주님은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으시고 또 규미님은 평점 4.7 이하는 안 시켜 드시니까 한쪽이라도 양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효율적이죠. 근데 저는 그 마음 같아서는 정말 양보해드리고 싶은데 좀 밀이나 통밀 조금만 들어가도 위장에서 난리가 나거든요. 저도 실제로 고기가 몸에 안 맞아서 실제로 먹으면 실제로 막 울렁거리고 토하고 막 머리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규민 씨가 네? 그 규민 씨는 4.6달이 드셔도 몸에 지장은 없으시니까. 아니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양보라는 게 희생의 다른 이름인 건가요? 저 그것까지는 너무 간 것 같은데. 너무 가긴 어딜 넘어가요. 지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만들어 놓고 배제시키는 거잖아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는 아니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혀 존중받고 있지 못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규민 씨 조금만 진정. 네? 아니 좀 많이 격앙되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죄송해요. 네. 다정 씨 말도 안 끝났었으니까. 네. 교수님, 저도 막 무작정 두둔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저 화나셨으면 죄송해요. 저 안 났어요. 교수님,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맞아요. 근데 다 서로 잘하자고 그러다 보니까. 예, 맞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배제하려고 그러고는 절대. 아니 제가 잠깐 그랬었는데. 뭐 이거 메뉴 거르는 거 가지고 그냥 서로 그냥 그렇게 된 거죠. 네. 좋아하는 거. 네. 맞아요. 먹으면 좋으니까. 저희 같이 맛있는 거 먹으려고 모였는데. 네네. 그렇죠. 메뉴 고르고 이렇게 돼가지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쵸. 저희 벌써 네, 저희가 갈 시간이, 길이 네. 시간이 밥을 지나고 먹어야지 보면서. 이게 또 네. 진정도 되고. 네. 그럼 저희 뭐 진짜 골라볼까요? 네. 네, 그럼 이제 네. 골라서. 네네. 요 근처 사시나요? 아, 네. 연남동에서 살고 있어요. 연남동 클라스가 좋네요. 자전거도 있고. 여기는 식당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네. 저는 여러 모양으로 창작하고 있는 김하민이라는 사람이고요. 현재는 연극이나 영화의 음악 감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가끔 연극 뭐 하기도 하고 퍼포먼스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지금 제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인디밴드를 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디밴드 행간소음이라는 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이만총총이라는 팀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MBTI는 혹시 어떻게? MBTI요? 몇 번을 계속해도 INFP로 나오더라고요. 오늘 P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지각을 죄송합니다. 5분이 등장하잖아요. 네. 승재, 규민, 다정, 영미, 영준. 혹시 그 무리들은 어떤 모임인가요?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하긴 했어요. 약간 뭔가 가장 하고 싶었던 거는
그 선택이나 결정을 단순한 것조차도 하기 힘들어서 약간 좀 잘 못 고르는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 있어서 좀 거기서 식사 메뉴를 정하는 것조차 막 엄청 많이 걸리고 오래 걸려서 결국 막 정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얼마나 답답할까. 약간 그래서 답답한 작품을 만들어 보고 싶었고 사실은 연극으로 풀어보고 싶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냥 뭔가 습작하는 느낌으로 단편 영화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가라는 납득을 시키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려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임이 막 어떤 모임일까? 약간 그런 전사를 생각하고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함으로 보일 수 있는데 제 스크립트에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답답하게 아무것도 못 고르고 있다가 너무 중요했다 보니까. 인물 설정이나 역할 같은 거 소개를 좀 해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챙기면 이 사람이 좀 난감해지고 이 사람을 챙기면 이 사람이 난감해지고 이런 구도를 짜고 싶었어요. 그래서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약간 비건, 약간 뭐 아니면 밀가루 음식을 못 먹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런 성향들이 가능하다면 모두 존중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히 모두를 챙기기 힘든 상황이 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비건이나 약간 밀가루를 먹으면 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쩔 수 없는 건데 근데 약간 입맛이 너무 까다로워서 막 평점 4.7점 이상이 된 검증된 맛집이 아니면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일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지만 빨리빨리 소통을 시켜서 해결하고 싶지만 자신의 니즈도 만만치 않은데 그게 객관화가 안 되는 사람도 좀 등장시키고 싶었고 승재라는 캐릭터는 사실 제가 좀 겪었던 타인의 모습에서 캐릭터를 많이 따왔어요. 소심한데 이제 소심한 사람들도 그냥 소통 잘 하는데 소심한 사람도 있고 그냥 사람이 음침하게 소심한 사람이 있잖아요. 약간 후자의 캐릭터였고 주변에 좀 뭔가 말도 잘 안 통하고 좀 그리고 뭔가 압박이 오면 바로 회피해버리는 잠수를 탄다거나 약간 그런 아는 형이 있었거든요. 약간 그 형이랑 연극을 하고 있었는데 그 형의 캐릭터가 저한테 강렬하게 인상에 남았고 언젠가 써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제가 좀 평소에 좋아하던 배우에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대화라서 카메라에 누구를 언제 담을지 이 카메라 동선도 중요할 것이고 리허설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고 싶었는데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은 한 번 했어요. 약간 그 대학로 쪽에 연습실 같은데 회의실 같은 데를 빌려서 대본 리딩 한 번 하고 요때 카메라가 이렇게 갈 겁니다 정도만 고지를 하고 그리고 콘티는 열심히 제가 그렸는데 카메라에 대한 확신은 항상 없는 쪽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좀 연습하는 느낌으로 만들었던 영화기도 해서 그래서 촬영 감독을 도와주기로 했던 친구와 상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한별 배우가 요즘 이제 마스크 걸로 이제 아주 핫해지셨는데 아, 네. 같이 작업한 입장에서 네. 비하인드도 있으실 것 같고 영화 구직 사이트에서 이렇게 메일들 온 거 보다가 이미지 캐스팅해서 이분이라면 좀 내가 생각했던 캐릭터에 어울린다라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해서 작업을 한 사이였고 그리고 촬영 들어가고 헤어진 뒤에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대화를 나눈 게 끝이었어요. 3년 뒤에 이렇게 뉴스로 만나뵐 줄은 상상을 못했죠.
일단은 엄청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뿌듯했어요. 제가 뭐 한 건 없는데 그냥 저랑 작업했던 분이 나오셨다니까 이렇게 큰 드라마에 그래서 되게 영광이다라는 생각이었죠. 혹시 이 영화를 연출하실 때 영향을 받거나 참고한 영화나 작품이 있을까요? 특정 영화를 참고했다기보다는 평소에 좋아하는 영화 감독이나 연극 연출가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있고 뭐 극작가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도움을 이 작품에 많이 받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좀 화면으로 보여지는 제 모습이 굉장히 조곤조곤하고 막 성격도 얌전하고 실제로도 그런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음 한켠에서는 뭔가 웃기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작품을 연극 대본을 쓸 때도 썼던 것 같고 근데 이번 작품도 좀 웃기고 싶은데 그냥 웃기고 싶진 않다. 좀 사람이 보면서 답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인물들이 굉장히 하찮아 보였으면 좋겠다. 너무 한심해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참조한 영화 감독들이 있다면 고봉수 감독의 영화를 되게 존경하거든요. 약간 델타 보이즈나 튼튼이의 모험 같은 영화들을 너무 재밌게 봤었고 엄태화 감독님의 잉투기라는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인생 영화로 치는 감독들이나 영화 작품은 사실 막 이창동, 손오시온, 막 다르덴 형제 이런 영화들을 좋아하지만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진짜 B급을 엄청 좋아했지 하면서 약간 한국식 B급 내가 좋아하는 한국식 B급이 뭘까 했을 때 잉투기 만드신 엄태하 감독님이랑 약간 그 고봉수 감독님의 작품들 약간 그런 작품들이 항상 저한테 너무 감동을 많이 줘서 약간 그 결에 영향은 받은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에 승재의 갑작스러운 그런 급발진적인 개미핥기 부분 같은 그런 건가요? 그 마지막 장면은 웃기다고 생각은 안 하면서 만든 것 같긴 해요. 갑자기 왜 저러지? 위화감 어린 감각을 좀 유발시키고 싶었던 게 제일 컸고 어떤 행동의 동기나 의도를 당장은 알아채지 못할 법한 액션들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사람들이 갑자기 치열하게 싸우는 현장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뭔가 격렬하게 춤을 춘다든가 싸우다 말고 약간 그럴 때 발생하는 감각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약간 좀 크고 작은 충격의 감각? 약간 엄청난 충격을 막 이 영화의 마지막에 주고 싶었던 거는 아니고 그냥 소소한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런 메타포 같은 거를 주고 싶었어요. 왕꿈틀이를 사용하셨더라고요. 네. 그 개미 핥기의 모티브잖아요. 그 캐릭터가. 근데 진짜 개미를 배우에게 먹일 수는 없잖아요. 뭔가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했던 어떤 감독의 작품이었다면 진짜 개미를 먹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개미 말고 뭘 먹일까? 약간 그리고 코스프레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문화를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지만 약간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진짜 검을 들고 막 어떤 캐릭터를 연기를 그 연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이너 하위 호환된 B급의 어떤 짜치는 그 미학이 있더라고요. 약간 엉성한 개미 핥기가 되기 위해서 가장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거는 코스프레의 정신이고 진짜 개미를 먹는 거는 정말 오히려 이 영화의 장르에 어울리지도 않다. 약간 되게 어설프고 짜치게 왕꿈틀이를 되게 많이 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만 이게 음악이 들어가고 평소에는 음악이 안 들어가는 네, 맞아요. 이게 뭐 자칫하면 좀 영상이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뭔가 네. 이상하게 집중이 되고 빠져드는 느낌이 들어요. 그랬나요?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데 저는 음악 감독으로 일하고 있거든요. 음악을 작곡해서 만들어서 그 영화 감독이나 연극 연출가들에게
이렇게 주는 일을 하는데 저 자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은 음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만을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집요한 고집들이 있는 영화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대학생 시절에도 굉장히 딜레마가 심했어요. 나는 영화 음악 감독이 되고 싶은데 왜 내가 나 좋아하는 영화는 다 음악이 안 나오거나 최소한으로 나오나. 약간 뭐 이를테면 다르덴 형제의 로제타 같은 영화도 음악이 단 하나도 안 나오는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화고, 약간 그래서 너무 이게 맞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작품에서 하고 싶었던 의도는 이 사람들의 대화랑 이 그 대화가 끊길 때 생기는 정적? 약간 어쩔 줄 모르는 표정? 그게 너무 사실은 답답한 상황인데 그 관객들도 이 답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거든요. 만약에 어디서 상영회를 한다고 했을 때 상영 장소를 뛰쳐나갈 정도로 답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음악은 마지막에 좀 조롱하듯이 들어가는 음악만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너무 짜치는 음악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만들어서 넣을까 했다가, 약간 모차르트 음악 중에 유명한 음악이잖아요. 이 디베르티멘토라는 음악 시리즈가 있어요. 그런 뜻이거든요. 약간 좀 즐기면서 약간 여흥하면서 하는 어떤 음악, 이런 거거든요. 그 음악이 들어가면 진짜 그나마 제일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보는 눈에 좀 뭔가 답답한 고구마 같은. 아, 네. 사이다가 없는 영화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근데 네. 또 그 식탁 위에 물과 감귤 주스가 있었잖아요. 네. 거기마저도 사이다가 없어가지고 아, 네. 오히려 거기에 좀 사이다 부분을 좀 넣었으면 그래도 좀 영미가 네. 자연스럽게 물컵을 이렇게 쏟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네. 태블릿 PC를 잽싸게 이렇게 가져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혹시 그 태블릿 PC는 혹시 얼마인가요? 아, 그거요? 그거 그냥 작업 인원 중 한 명의 태블릿 PC를 쓴 거라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고 미안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혹시나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잽싸게 가져갔던 그분이 혹시 주인이신지. 아,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근데 저 진짜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 규민이 네.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까 전에 영미가 물을 썼거나 네. 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마시더라고요. 네. 그 두 번째 물을 흘리는 부분은 좀 의도된 것 같았었는데 네. 초반에 물을 쏟았었잖아요. 네. 혹시 그것도 그러면 처음 물을 의도가- 쏟은 거는 의도가 아니었고, 이 정말로 실수로 쏟은 게 목표인 연기였고, 그것도 사실이었죠. 영미의 입장에서 그 규민의 설명이 좀 듣기 싫었던 그런 것도 사실이었는데, 이제 뭔가 실수로 물을 쏟았는데 이제 이 사람의 말이 어쨌든 멈췄으니까 두 번째에서는 의도적으로 약간 이렇게 하게 된 그런 것 같습니다. 규민이 이제 네. 뭔가 희생 같은 양보를 하기를 사람들이 원하자마자 네. 계속해서 뭔가 삼각대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다가 아, 네, 맞아요. 핸드헬드로 네, 바꿨어요. 그때 이제 핸드헬드가 나오고 또 마지막에 그 승재의 급발진 장면에서도 핸드헬드가 나오고 네, 다들 아시지만 약간 좀 현장감과 약간 그 어떤 긴장의 그 느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주는 의미, 뭐 이런 것들까지 뭐 다들 아는 얘기들의 의도, 이유로 그렇게 쓴 거고, 약간 핸드헬드로 이렇게 좀 하는 흐름에서는 힘을 주고 싶었어요. 왜 힘을 주고 싶었냐면, 사실 그냥 사람들이 의뢰 생각하기에 이 사람이 좀 자신의 어떤 테이스트의 감각을 조금만 양보하고 포기하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그 애로사항인데, 이런 사람들을 그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약간 좀 이유의 내용에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배제시키는 것도 온당한가, 약간. 그래서 사실 정치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평소에 정치학 자체에 관심이 많아요. 정말 누가 봐도 아, 그러면 안 되지, 이 사람이 못 먹는 건 시키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요 정도가 있다면
막 규민 같은 캐릭터는 제일 애매하다는 거죠. 약간 뭔가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이 까탈스러워서 못 먹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 사람의 세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약간 유독 이 사람들이 목소리 커지고 갈등 생기고 이러는 걸 굉장히 피하는 세팅에서 규민이 그걸 이 영화에서 딱 한 번 뚫고 나오는 장면이기도 해서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가장 큰 장면이기도 하고 요 에너지 없는 영화에서 핏기 없는 영화에서 약간 그런 장면이다 보니까 이건 핸드헬드 가야 된다라고 사전에 좀 얘기가 많이 됐습니다. 근황과 앞으로 계획을 좀 듣고 싶어요. 행간소음이라는 팀과 이만총총이라는 팀을 인디밴드인데요.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행간소음은 싱글이 나왔어요. 싱글 음원이 한 곡이 나왔어요.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근데 말해도 되나? 홍대나 이태원 등지의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인스타그램 계정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블랙 코미디면서 약간 좀 되게 통렬한 어떤 느낌은 최소한은 가져가 보는 약간 웃긴 것들 만들어 보고 싶어요. 기회가 된다면. 일단 밴드 활동을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200억의 네. 영화 제작 예산이 주어진다면 네. 어떤 배우들과 어떤 작품을 하고 싶은지. 저랑 같이 해왔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기회가 좀 절실한 사람, 마침 저처럼 기회가 좀 한 번 한 번의 기회가 좀 중요한 사람이랑 같이 뭔가 하는 거를 더 좋아하지 막 되게 엄청 그런 거를 원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200억이 있고 무조건 배우를 막 몇 명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그 윤여정 선생님 연기 너무 좋아해서 여성 배우들 연기를 진짜 많이 감동을 많이 받거든요. 약간 그래서 여성 배우분들 중에 되게 많고 윤여정 선생님이랑 같이 어떤 작품이에요? 뭐든 나오지 않을까요? 이제 막 영화를 공부하는 학도들에게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요? 지금 이 플랫폼에 영화를 게시하는 시드도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자리였을 수 있을 텐데 뭔가 제가 어떻게 하게 돼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보다 당신들이 훨씬 더 훌륭하고 빛나실 테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릴레이 질문이 있어요. 네. 예산 활용을 제작자랑 어떻게 상의하는지, 그리고 시나리오 쓰실 때 예산을 생각하면서 쓰시는 편인지 아니면 쓰고 나서 예산에 맞게 시나리오를 수정하시는지. 일단 써보자가 잘 안 돼요. 예산이 항상 의식이 돼요. 약간 그래서 약간 뭐랄까 되게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그동안 근데 유독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 뇌가 발동을 해서 약간 재미있는 시나리오가 생각나도 약간 이거 구현할 돈이 있나? 라고 했을 때 없으면 그냥 메모 정도만 해놓고 그냥 폐기를 그러니까 어디 넣어버리거든요. 약간 항상 예산을 염두에 두면서 작업을 하고 거기서 깎아 나가면서 해야 좀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원동력도 생기더라고요. 감독님이 다음 감독님한테 아, 질문 하나 던져주셔야. 너무 진부할 수도 있는데 매번 다음 작업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엄청 클 때마다 어떻게 이 부담감을 다스리시는지? 저는 사실 본업이 음악이라 음악가가 가끔 연극도 하고 영화도 찍네 이런 느낌이라 약간 다음 작업을 해야 된다는 압박이 영화를 메인으로 하는 창작자들만큼 강하지는 않거든요. 프로덕션마다 폼이 크니까 매번 이렇게 다음 작업을 해서 나의 어떤 그 창작 흐름을 이어가야 된다라는 압박이 있는 사람들은 이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내지? 이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리 뭐 먹어요라는 영화는 총 제작비가 약간 지인 찬스들을 엄청 많이 써서 로케이션도 막 부탁합니다 해서 허락해 주시면 이제 가고 해서 100도 안 들었어요. 감독님 핸드폰으로 네. 영화 포스터를 하나 보내드렸어요. 우와. 어우. 마음에 드시나요? 너무 제가 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유, 제가 더 부끄러워지잖아요. 이러니까 되게.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아, 끝났어요? 가시면 됩니다. 아, 네, 가면 돼요? 네. 저 가요, 그냥? 네. 가겠습니다. 아, 예.